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송다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빈골드 김진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져서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근심 걱정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종목 중에서 뭐 네. 대응 전략을 좀 바꿔야 한다든지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실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한 이틀 전에, 3일 전에 말씀드렸던 인디에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또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 연락선을 모두 차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 매수의 타점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부에서 지금 어느 정도 중재를 나섰기 때문에 최악의 국면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딱 이 종목은 정확하게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날 이날 말씀을 3거래일 전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2,000원에서 제가 2분할의 관점으로 2차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었고 1,900원을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을 잡고 대응하라고 그랬었는데 오늘 충분히 2차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왔습니다. 2,000원 밑에서 시가선이 출발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이제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에 따라서 2,000원 라인대에서 사셨으면은 지금 이제 매수가 근처거나 또는 매수가 위에 이제 안정을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다음 주까지 우리가 끌고 가는 전략으로 경영주는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00원 그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고점 라인대인 2,500원까지 약간만 긍정적인 모멘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2분할의 관점으로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목표가는 변함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인디에프를 가져왔습니다. 네, 남북경협주 가운데 인디에프 이제는 살펴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헌트를 주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참고를 하시고요. 전일에 알려주셨던 두 종목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 제가 전일 다행히 또 시장이 오늘 장 초반에 급락이 나왔었는데 네. 전일 제가 7종목, 8종목 가까이 다 목표가를 터치했던 종목들이 많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수소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전일 수소차 관련 종목들은 다 목표가를 터치했었고 네. 그래서 그 미래차 관련해서 선순환의 일환으로 제가 자율주행 관련 종목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3.4 지금 현재 마이너스 4% 정도 하락 중인데 사실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코스닥에서 1,200개 종목 중에서 1,100개 이상이 다 지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여파로인 조정인 거지 지금 뭐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손절가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3,250원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제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목표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목표가 4,0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일전자도 똑같죠? 네, 신일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뭐 3, 4% 또는 4, 5% 정도는 다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신일전자는 그래도 비교적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 올해 최대 폭영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빠르게 좀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손절 라인대를 제가 신일전자는 2,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48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 그때까지 이제 편하게 좀 홀딩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일전자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까지 홀딩해도 괜찮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전일의 방송 놓치셨던 분들은 또 오늘 통해서 목표가 손절가까지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좀 밀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투자를 멈출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섹터는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지금 미증시가 이제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속도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더뎌질 수 있다. 네. 시기적으로 더뎌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말도 못하게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관점에서 코로나19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주 다시 한번 네.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타이밍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코로나19 관련주 좀 이제 다시 움직이려나 봐요. 네, 제가 지난주에는 뉴지랩으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하루 만에 이제 목표 수익을 도달했었었는데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냐에 따라서 목표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지금 재확산 분위기예요. 뭐 시진핑 집무실 앞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점차 확진자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으로 그리고 실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왔기 때문에 네.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코로나19 하면은요, 치료제도 있고 진단 키트도 네. 있고 마스크도 있고 정말 많잖아요. 네. 뭐 재택근무 관련한 종목들도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그 중에서 10일부터 도입된 네. QR코드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아이크래프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타이밍에서 아이크래프트를 우리가 좀 봐도 되는 타이밍인 네. 것 같은데 대장주인가요? 대안주인가요? 네, 일단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QR코드 도입 의무화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핵심이 되는지 실제 표를 보면서 체크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일부터요. 전자 출입 명부 QR코드가 의무화됐어요. 노래방뿐만 아니라 뭐 감성 주전 그리고 학원 PC방까지 계속해서 이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 QR코드가 있어야만 오히려 빠르게 역학조사, 만약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 빠르게 역학조사를 통해 가지고 확진자 증가폭을 빠르게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QR코드 의무화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또 기존에 뭐 다중이용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뭐 학교, 뭐 회사 계속해서 확산이 될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이 됩니다. 아이크래프트가 왜 QR코드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이냐면요. 뭐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다 통틀어서 QR코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사에서 브랜드 세이퍼 솔루션을 기반으로 QR코드에 대한 위조, 변조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좀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왔고요. 또 번외로 최근에 제가 윤석열 관련 종목으로 덕성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2번이나 설명드렸었고요. 바로바로 목표가를 10% 이상의 터치를 했었었는데 아이크래프트의 사회이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동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 수혜주로서도 엮일 수 있고요. 또 다시 한번 확진자 속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고 실적으로 바로 뒷받침될 수 있고 또 국내에서 지금 K방역이 지금 대한민국이 선도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QR코드로 도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확진자 속도를 좀 증가폭을 줄일 수 있다면요. 오히려 글로벌 국가의 수주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아이크래프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아이크래프트 단순하게 그냥 QR코드와 관련한 종목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좀 묶여있는 정치 테마주의 성격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호재가 나와도 크게 반응을 좀 할 수 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크래프트는 그러면 목표가를 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설정할 수 네,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제가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릴게요. 네. 일단 현재 지금 아이크래프트는 5,130원인데 5,260원 이요. 지금 좀 네.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5,260원 라인대를 위치해 있는데요. 오늘의 고점 라인대를 일단은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도 오전장에 웬만한 종목들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이크래프트가 아주 강하게 슈팅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의 고가 라인대인 5,700원 라인대를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고요. 만약에 5,700원을 돌파해서 안착했을 때 오히려 목표가 6,000원, 6,500원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 때도 오늘 시가 라인 때 모든 종목들이 다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시가 라인 때보다 소폭 위인 4,700원 라인 때를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변동폭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아이크래프트 손절가 4,7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5,700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매일 이 시간에 또 리뷰를 통해서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두 번째로 달려볼 섹터 확인해야 될 텐데 어떤 섹터인가요? 일단 오랜만에 또 가져온 섹터예요. 제가 시리즈로 계속해서 갖고 왔던 섹터인데 네.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를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 정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들고 오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지금도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네. 요즘에 뭐 수소차라든지 미래차 테마주가 워낙 잘 네. 갔다 보니까 비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잘 갈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단기 트레이닝을 하지만 급등하는 섹터를 따라붙는 게 아니라 뭐 전일 수소차 관련 종목들도 그 전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도 수급이 들어오기 직전에 이 자리에서 시리즈로 ISC부터 시작해서 AD 테크놀로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SF 반도체, 동훈아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
시장 여파로 일단 IT 관련 섹터들이 오늘 가장 시장에서 강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오히려 비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매수해야 되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비메모리 반도체를 가져왔고요.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만 노리고 네. 매수해도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란 판단에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좀 들어가도 네.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 살펴볼 종목이 궁금합니다. 진짜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 안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종목이 꽤 많았거든요. 이전에 알려주셨던 종목인가요?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네. 최근에 아주 강한 슈팅으로 반등이 나오다가 하필 오늘 시장 여파로 같이 떠밀려 내려가면서 조정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LB세미콘입니다. 네, LB세미콘 모멘텀들 이전 방송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요. 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어떤 이제 모멘텀들로 움직일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LB세미콘은요.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요. 또 후공정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LB세미콘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에 따라서 LB인베스트먼트 지분이 2%밖에 갖고 있지 않은데 사실 지분 관계도 없습니다. 근데 관계사란 이유로 최근에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미지 센스로 테스트 아이템 다변화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최근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전일하고 오늘 시장이 좀 변동성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 또 시장 여파로 좀 밀렸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오히려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또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이 연내, 빠르면 연내, 그리고 늦어도 내년 초 중에는 상장 기대감이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서도 부각되면은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반도체 섹터가 움직일 때 함께 반응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기대감까지 있는 종목 LB세미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동안 LB세미콘뿐만이 아니라 ISC라든지 네. 그리고 AD테크놀로지로 수익을 꽤 챙겼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종목들이 아니라 이번 타이밍에서는 LB세미콘을 봐야 되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이유는 이 시장이 지금 약간 변동이 나와주고 있어요. 제가 항상 장마감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시장은 갑작스럽게 너무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어요.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시장이 오늘처럼 언제든지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네. 시장이 빠졌을 때는 IT 섹터가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시장이 또 반등했을 땐 그만큼 기술적 반등도 빠르게 나오는데 LB세미콘은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말고도요.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기대감에 최근에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LB세미콘을 지금 봐야 되는 관점에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LB세미콘의 가격 전략칙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단 LB세미콘은 오늘 시장 여파로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3%대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충분히 이제 시장 여파로 모든 종목들이 다 급락이 나왔고요. 삼성전자 또한 마이너스 4%까지 장중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기술적 반등, 원래 주가 자리까지 회복한다는 관점에서 목표가는 바로 전고점 라인대인 9,700원 라인대를 잡고 바로 전고점 라인대죠. 충분히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만 조금만 안정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요. 월요일 날 주말에 미증시가 급락이 나와서 한 번 더 조정이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하락은 좀 비교적 제한적일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9,7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10%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요. 또 최근에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그 부근대인 7,900원 라인대를 손저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편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B세미콘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장 충격을 받더라도 덜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한번 관심 종목에 담아보시고 흐름도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이외에도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여파로 또 종목들이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본인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걱정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장마감 MBN골드 사이트에서 4시에요. 장마감 방송이 바로 진행돼요. 장마감 방송에서 제가 언제든지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포트를 압축하고 종목의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일 말씀드렸던 동화기업을 오늘 장중에 30에서 40% 비중 실어서 수익을 챙겼는데요. 내일
다음 주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어떤 섹터로 종목의 비중을 확대를 해야 큰 수익이 나고 계좌 수익을 챙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장 마감 4시에 많은 참여 바라고요. 매일 아침에 시황을 받아보실 분들은 샵 2034 김준호로 문자 보내시면은 바로 문자 하나 갈 겁니다. 그럼 매일 저의 시황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호 매니저는요, 또 장마감 방송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달릴까? 말까?